네, 시작해 보겠습니다. 어제 그 대학력 그 이론에 이어서 오늘은 그 보증금의 반환 확보라고 하는 주로 이제 우선 변제권이 될 텐데요. 그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확보를 위해서 그 상인법이 어떤 규정을 두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좀 나눠보겠습니다. 이야기해 보겠습니다. 임차인의 이제 우선 변제권, 그 다음에 소액 임차인의 뭐 최우선 변제권, 그 다음에 그 임차권 등기, 이런 내용들이 이제 준대. 오늘은 그 중에서 이제 우선 변제권에 대한 부분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자, 자, 우선 그 상가 임차인 보호를 위해서 그뭐 대항력, 어제 말씀드렸던 건물 양수인에 대한 임차인의 지위 승계와 관련된 대항력, 그 다음에 뭐 기간 보장, 주로 이제 갱신 요구권이 되겠죠. 지금은 이제 10년인데요. 10년 갱신 요구권 이런 거 못지않게 임대차 보증금이 그 제대로 돌려받는 그런 그 부분, 그런 부분이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. 그래서 상인법은 임차인의 이제 우선 변제권, 그다음에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권, 그다음에 임차권 등기 명령제도 이런 부분들을 도입하고 있습니다. 그 임차인의 우선 변제권 부분은 5조 2항에 규정을 두고 있는데 3조 1항의 대항력권을 갖추고 했죠. 요게 이제 우리가 사업자 등록과 인도가 되겠죠. 그 대항력권을 갖추고 and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임대차 계약서 상의 확정일자를 받으면 이렇게 되거든요. 그래서 요건은 지금 대항력권 플러스 세무서의 그 확정일자 이렇게 받게 되면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 시 임차 건물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해서 보증금을 반환받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해서 요건과 그 뒤에 효과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. 임차인은 임차 건물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않으면 제2항에 따른 보증금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해서 그 인도와 이제 보증금 반환이 동시행 의무다라고 하는 그 부분 규정하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우선 변제 순위와 보증금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인은 경매법원 또는 체납처분청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라고 해서 그 이의제도, 배당에 관한 이의제도가 규정되어 있고요. 등등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. 나머지 부분들은. 네. 그 다음에 우선 변제권이 이제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그 대항요건과 이 확정일자라고 하는 그 요건을 갖추게 되면은 일반 채권자 또는 후순위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해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죠. 그래서 우선 변제권을 갖춘 임차권이 결국은 저당권과 같은 담보물권화되는 결과가 됩니다. 만약에 이 우선 변제권이 없다 그러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은 그냥 일반 채권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어떤 점포에 임대차 계약을 하고 들어갔어도 그 뒤에 그 점포에 설정된 저당권 같은 이런 경우보다도 저당권은 이제 일반 물권이잖아요. 일반 물권보다도 그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이 후순위가 되는 거죠. 왜냐하면 이런 우선 변제권이라고 하는 제도가 없다면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은 일반 채권에 불과하잖아요. 그래서 물권 우선의 원칙, 또 물권은 채권보다 앞선다라고 하는 그런 원칙에 따라서 뒤처지게 되거든요. 보증금 반환 순서에서.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의미가 있는 겁니다. 네.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요. 자, 그 다음에, 요거 지금 말씀드려야 되는데, 만약에 그러면
아까 대항력과 관계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, 그 부분에서 만약에 선순위 담보물권이 이제 없다, 선순위 담보물권이 없는 상태로 들어가서 그 인도와 사업자 등록을 했다면 그 임차인은 그 대항력에 따라서 다른 경매됐을 때 다른 그 양수인, 건물의 양수인에 대해서 그 임대차 보증금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잖아요. 자, 그러면 그나마 이제 그런 임차인들은 그 우선 변제권이라는 제도가 없더라도 그 대항력에 따른 보호를 받는데, 만약에 그 임차인이 들어가기 전에, 그 장사하러 들어가기 전에 또는 사업자 등록하기 전에 선순위 담보 물건이 존재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선순위 담보 물건 때문에 대항력마저도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. 경매에서는. 그렇다 그러면은 그런 임차인은 그 나중에 보증금이라도 제대로 돌려받으려면 그 우선 변제권이라고 하는 그런 제도로서 그 자기가 확정일자까지 갖추어서 어떻게 보면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는 어떤 시점, 확정적인 시점에 대한 어떤 확보,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한데,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 우선 변제권이라고 하는 그런 틀에서 이제 가능해지는 거죠. 그래서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은 이런 이제 보완적인 기능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아셔야 됩니다. 그다음에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는 임대차 계약의 범위, 그래서 그 주택임대차보호법하고 달리 상임법은 그 2001년 법 제정할 때부터 그 다음에 현재까지 일정한 보증금을 기준으로 우선 변제권 여부를 차별하고 있죠. 다시 말하면 주임법은 그 임차인이 그 보증금액이 얼마냐, 환산 보증금이 얼마냐 이런 거에 관계없이 우선 변제권이 있는데 반해서 상임법은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. 지금 2015년 5월에 법 개정을 통해서 대항력만큼은 보증 규모에 관계없이 대항력을 인정하는 부분으로 개정을 했는데, 우선 변제권은 여전히 이제 그 차별이 있다는 겁니다. 다시 말하면 지금 현재까지도 환산보증금 기준 이하의 임차인만 그 우선 변제권이 있고, 환산보증금을 초과하게 된, 기준 초과하게 되면은 우선 변제권의 보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뒤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그 상임법에 따른 그 뭐랄까요, 확정일자 이런 부분도 환산보증금을 기준으로 해서 넘어가는 임차인에 대해서는 확정일자를 안 해줘요. 왜냐면 할 필요가 없죠. 법의 보호 범위 밖이 되기 때문에 확정일자 받는 것도 무조건 가서 세무서 가서 확정일자 주세요라고 하면 주는 게 아니라 환산보증금 기준을 봐가지고 그 범위 안에 이하의 경우에만 확정일자를 해준다 이 말씀입니다. 그 이유는 법의 지금 보호를 환산보증금을 기준으로 아직까지 차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. 2조에 보시면 그 상가 임대차에 대해서 적용한다 그래 놓고 1항 단서에는 다만 이런 보증 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그래 놓고, 다시 이제 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요런 부분은 예외다, 예외로 다 적용하겠다 이렇게 했는데, 요 3조가 지금 대항력 부분이고요. 우선 변제권은 5조 부분이거든요. 근데 5조가 없지 않습니까? 그래서 현행법상으로는 그 환산보증금 초과하게 되면은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결국은 일정한 이제 환산보증금 규모를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의 우선 변제권을 갖추어야 된다라고 하면은 현행법 하에서는 전세권을 하거나 아니면 뭐 저당권 등기를 하거나 아니면 뭐 임차권 등기, 임대차 등기, 민법상의 임대차 등기 이런 것들을 해야만 가능합니다.